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으니까 책 보면서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국토교통부 동그라미 치시고 다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들 수 있다. 들 수 있다에다가 밑줄. 들 수 있다니까 도도되고 안 도도되는 임의기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의 심의 의결상, 공인중개사 법령에 나와 있는 건 총 8가지가 있게 됩니다. 1번,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1번만 밑줄을 치시고 2.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3.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4.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여기서 이제 이 5번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있는 건데 심의위원회 위원이 기피 신청을 한 경우에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 그 다음에 6번, 7번, 8번은 이거는 공인중개사 제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 공인중개사 시험은 이 원칙이 시도이사가 시행하고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시행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 시험을 시행하거나 문제를 출제하고자 하는 경우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사전의결을 거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연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의결. 공인중개사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다만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연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 시행기관장이 공인중개사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발 예정일을 미리 공고하는 경우 선발 예정일을 미리 공고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사전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나오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이 총 8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국토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렇게만 해놨는데 어떤 사람이 위원이 될 수 있다. 외워야 된다. 안 외워도 된다. 안 외워도 된다. 안 외우고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접근한다. 똑똑한 사람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회 임기, 공무원을 지휘한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 다음에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생략, 운영, 회의,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기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고기 밑줄,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밑줄을 치시고 의 경우에는 특광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게 됩니다. 간사, 위원장이 공무원 중에서 지명을 하게 되고 운영세칙은 위원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간단하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왔나 한번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거를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동그라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이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X가 되겠죠. 시도이사가 의무적으로 따라야 되는 것은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이게 아니라 뭡니까?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이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이거는 시도이사가 의무적으로 따라야 될 의무가 없는 거죠. 4번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연구, 용역, 감정을 한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해서 연구했고 용역했고 그 다음에 감정을 했을 때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서 제외가 되어야 되겠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이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해서 이 지문이 나오는 거고, 내용 자체도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냥 책을 읽어보면 해결할 수 있게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10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닌 것은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이 심의, 동그라미. 공인중개사협회 설립인가에 관한 의결, X. 공인중개사협회 설립인가,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거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죠. 심의위원회에 대한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국토부 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문제를 출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그 다음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연도의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동그라미. 그래서 공인중개사협회 설립인가에 관한 의결, 요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거를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동그라미. 국토교통부 동그라미 쳤고 둘 수 있다. 밑줄을 쳤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 동그라미.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자문을 했을 때는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서 당연히 제외가 되어야 되겠죠.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위원장 X가 되겠죠.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번이 정답이 되고, 심의위원회 회의는 제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번 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4번이 정답이 되는데, 원래 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이라는 게 없죠. 요 전에 문제를 잠시 가보겠습니다. 요 전에 문제를 가보면은 여기서 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거를 30회 시험에서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틀린 지문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게 정답이 되게끔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입니다. 중개대상물은 공인중개사법 제3조에서 규정을 두게 되는데, 이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여부를 찾는 것도 매 시험마다 한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조에 의하면 제일 첫 번째 토지가 중개상물이 되고, 두 번째는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이 중개상물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시행령이 위임하게 되는데, 시행령에 의하면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상의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가지를 중개상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중개상물이니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 그러면 네 가지 외에 다른 물건들은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업권, 어업재단, 광업권, 그 다음에 영업권, 항만운송재단, 부동산을 개론해서 소위 준부동산이라고 해서 취급하는 것들, 자동차, 중기, 선박, 항공기, 이와 같은 것 등은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 중개상물에 해당하는 거와 해당하지 않는 거를 연결시키면 문제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 중에서 빨간 거를 가지고 딱 한 군데 동그라미를 치면 어디? 여기 영업권. 영업권이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여기 이제 대법원 판례니까 잘 알아두시고, 토지가 중개상물이 되는데 한필이 토지의 일부는 매매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는 있다 없다? 있다. 빌려주는 것을 개업공예사가 중개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필이 토지의 일부도 중개상물이 된다. 지하에 있는 미채굴 광물은 누구 거? 국가 거. 국가 거니까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두 번째,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 중개상물이 되는데 아주 반가운 용어가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그 밖에. 그러면 건축물과 토지의 정착물과의 관계는 연결이 될 겁니다. 건축물이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토지의 정착물인 건축물만 앞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토지에 충분히 부착이 돼 있어서 그 용도를 해하지 않고는 이동할 수 없을 정도가 됐을 때 이것을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얘기합니다. 판잣집, 중개상물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차량용 이동주택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판례가 하나 있죠.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또는 철골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3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한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상물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토지의 정착물인 건축물이면 중개상물이 되니까 등기가 돼 있어야 건물이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미등기 건물도 중개상물이 되고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도 중개상물이 된다. 또한 토지의 정착물인 건축물이면 중개상물이 되니까는 현재 존재하고 있을 것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해서 장래의 건물도 중개상물이 된다. 장래의 건물도 중개상물이 되는데 이 장래의 건물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거를 분양권 또는 분양증서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분양권, 분양증서 등도 중개상물에 해당이 된다. 근데 이 분양권, 분양증서와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하는 개념이 단순히 증서 소진에게 우선적 지위만을 부여해주는 권리관계인 입주권은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입주권은 그냥 입주권 이렇게는 시험에 못 나온다고 했죠. 앞에 전제가 붙어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증서 소진에게 우선적 지위만을 부여해주는 권리관계인 입주권 하면은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고 금지되는 증서에 해당이 됩니다. 입주권과 똑같은 개념으로서 토지에서는 뭐가 있다고요? 대토권. 대토권도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분양권, 분양증서는 중개상물에 해당이 되는데 입주권, 대토권은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전부 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판례 5개가 있는데 이 판례 5개가 그대로 옮겨져서 문제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 5개 판례 그대로 잘 알아두시면 되는데 그 자료에 보면은 14페이지하고 15페이지 여기 보면은 이 판례 6개가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 이 중에서 3번 빼고 3번하고 2번하고 3번은 이게 같은 취지의 판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1번, 2번, 4번, 5번, 6번 요게 이제 5개 판례 요거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요게 그대로 옮겨져서 문제가 만들어지니까 이 판례 원문을 특히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에서는 요거 3가지를 주의해서 알아두시면 되고 두 번째, 건축물 이외의 토지의 정착물로서 다른 무엇인가가 있을 때 이렇게 쓴다고 했죠. 이렇게, 다른 게 있을 때 이렇게 쓰는데 다른 거는 다 무시해도 되고 한 가지만 알아두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요거는 부동산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 견해니까 중개상물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중개상물이 되는데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묶여있는 상태로만 중개상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에 속한 토지와 건물은 개별적으로 중개상물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개별적으로 중개상물이 되기 위해서는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에서 분리하는 절차를 득한 후에 개별적으로 중개상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가지 물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네 가지 물건이 중개상물이 되기 위해선 다시 두 가지 요건을 구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사건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사건의 대상이 되어야 되니까 사건의 대상이 되지 않는 국공유재산은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건의 대상이 되면은 설사 공법상 제한이 있든 또는 사법상 제한이 있든 중개상물이 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공법상 제한이 있는 중개상물, 그린벨트 지역 내 토지 중개상물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사법상 제한이 있는 중개상물,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중개상물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다음에 유치권이 설정된 건물 중개상물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거는 토지 건물이 중개상물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묻는 거죠. 그린벨트 지역 내라는 것은 공법상 제한에 불과한 것이고 법정지상권이 설정돼 있다, 유치권이 설정돼 있다. 이거는 사법상 제한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국공유재산은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데 이 국유재산 국가 소유 재산이니까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고, 그 다음에 무주부동산 누구 거다? 국가 거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고, 미채굴 광물 누구 거? 국가 거니까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고, 그 다음에 포락지, 이 포락지는 사건이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고, 바닷가 역시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중개가 개입될 수 있어야 된다. 개업공개사가 중개를 해주는 것은 양당사 간의 계약 체계를 중개해 주는 거죠. 그래서 계약의 대상이 돼야 된다. 계약의 대상이 돼야 되니까 법률행위의 대상이 돼야 된다. 법률행위의 대상이 돼야 되니까 반대말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성립되는 것은 중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률의 규정을 두 글자로 줄이면 법정. 그래서 법정제로 시작하는 것은 전부 다 중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정, 지상권, 설정, 중개 대상이 되지 않고 법정 담보물권인 유치권 설정, 중개 대상이 되지 않고 상속 역시 중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 설정, 건물에 대한 유치권 설정은 중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유치권이 설정된 건물은 중개상물에 해당이 된다. 이거를 해당되고 안 되고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 겁니까? 한국말은 앞에 포인트, 뒤에 포인트. 그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지 한다고 하죠. 그렇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 아닌 것도 아니다. 그렇다는 건지 안 그렇다는 건지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거를 갖고 찾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유치권이 설정된 건물은 이거는 토지 건물이 중개상물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묻는 거니까 해당이 된다. 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 설정, 건물에 대한 유치권 설정은 법정지상권 설정, 유치권 설정이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묻는 거니까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데 이 두 개는 원래 묻는 포인트 자체가 틀린 겁니다. 어떻게 틀린 거냐면은 중개의 개념을 정의할 때 중개라는 것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기한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특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여기서 중개 대상물에 해당되느냐 해당되지 않느냐, 이거는 이 중개 대상물에 해당되느냐 해당되지 않느냐 이거를 묻는 겁니다. 밑에 중개 대상 권리에 해당되느냐 해당되지 않느냐, 이거는 위에 거를 묻는 게 아니라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기한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특실 변경에서 이 권리에
해당이 되느냐 해당되지 않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개대상 물이고 이거는 중개대상 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리를 공부하실 때 유치권은 설정은 안 되고 이전은 된다 이렇게 배우셨죠. 유치권과 똑같은 개념으로서 법정지상권 역시 설정은 안 되고 이전은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설정이라고 했으니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설정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전, 양도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해당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여부를 찾으실 수 있으면은 매 시험마다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데, 이 중개대상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좋은 학원 다니시는 분들은 이 정도 갖고 틀리진 않습니다. 그만큼 실제 시험에서는 쉽게 출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공인에서 법령상 중개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피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 분양권 분양증서니까 중개상물에 해당이 되고, 영업용건물의 비품, 이건 영업권이니까 해당되지 않고, 거래처, 신용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성 이점 등 무형물 X,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에 이주와 택지를 공급받을 대토권 X가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X표를 찾으라니까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니은, 디귿, 리을.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OX를 잘 해놓고 해당되는 거 기획을 찾아갖고 틀리고 이 문제 때문에 2차 시험을 떨어진다? 그러면은 땅을 치고 통곡하다 못해 병나게 있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조금 겸손하게, 아무리 쉬운 문제라고 하더라도 문제를 읽고 맞는 거를 찾으려면 동그라미, 틀린 거를 찾으려면 X. 이 1번 지문을 읽고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잘 모르겠으면 세모. 꼭 표시를 하면서 문제를 풀으셔야 이런 실수가 예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번이 정답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공통점이 뭡니까? 전부 다 우리나라 판례이죠. 판례 그대로 옮겨져 갖고 이 문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13번, 공인에서 법령상 중개상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중개상물이 될 수 있는 것을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에 택지개발지구내 이주다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대토권. 대토권이면 X죠. 분양계획이 체결되어 동호수가 특정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 동그라미, 분양권 분양증서가 되고, 아파트 추첨기일이 신청하여 당첨되면 아파트의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 입주권 하면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 동그라미,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 동그라미. 그래서 하나, 둘, 셋. 3번이 정답이 됩니다. 3번이 정답이 되는데, 그러면 이 5가지 지문의 공통점은 뭡니까? 요거 3개는 판례가 되어 있죠. 이거 2개는, 이거는 법령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출제위원들이 문제를 출제할 때 틀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베베 꽈갖고 이렇게 그 지문을 만들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법령 원문 그대로 옮기고 판례 그대로 옮겨서 해당되는 거를 찾아라, 해당되지 않는 거를 찾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문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번, 공인에서 법령상 중개상물이 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20톤 이상의 선박, X. 선박은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콘크리트 지반 위에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한 볼트 조립 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선면에 천막을 설치한 세차장 구조물, X. 근데 이제 저는 강사니까 이거를 다 읽어줬지, 이 문제를 풀 때는 세차장 구조물 이렇게 나오는 순간 X표 딱 칠 수 있겠죠. 이거 어서 많이 듣던 얘기죠. 이게 판례 원문 그대로 옮긴 겁니다. 거래처 신용 무조건 X죠. 이게 영업권, 이 영업권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이거 뭐 다 읽지 않더라도 대토권 이렇게 하면 X입니다. 그러니까 X표에 해당되는 거 전부 다 찾으라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해갖고 5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공통점을 한번 찾아볼까요? 니은, 디귿, 리을 공통점은 판례. 판례에다가 20등 이상의 선박 이거 하나 첨가시켜서 문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15번) 공령에서 법령상 중개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거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중개상물인 건축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될 수 있다. 동그라미. 공용폐지가 되지 아니한 행정자산인 토지. 공용폐지가 되지 아니한 행정자산인 토지. 그럼 이건 누구 겁니까? 국가 거죠. 국가 거니까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동그라미.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임목은 중개상물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에 택지개발지구내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은 대토권 X죠. 중개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니까 동그라미. 중개의 정의에서 말한 그 밖의 권리에 저당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죠. X.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여기서도 결국은 1번, 4번, 5번 판례고 3번은 법령 원문 그대로고 그 다음에 2번은 요거는 출제원이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출제원이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지문들은 요거 2번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6번 공령에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거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개업공에서는 다른 개업공에서의 법인이 임원이 될 수 있다. X가 되겠죠. 개업공에서 임원 될 수 없죠. 이중소속 금지입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에서는 그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여러 개의 사무소 둘 수 없죠. 둘 수 있다니까 X.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는 하나의 사무소만을 둘 수 있는 겁니다. 공령에서는 국토부 장관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그 자격증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파트에 대한 추첨기를 신청하여 당첨되면 아파트의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아파트 입주권은 중개상물이 될 수 없다. 동그라미. 거래 당사가 무자격자의 중개를 대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 거래 당사자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17번 공령에서 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중개상물에 해당되는 것을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수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 동그라미 분양권 분양증서가 되고 임목에 관한 법률이 적용을 받지 않으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요거는 중개상물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 집안 위에 아주 지겹죠. X.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동그라미. 이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토지가 포인트니까 중개상물에 해당이 된다. 해당되는 거는 기역, 니은, 리을.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중개 대상물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지금 보면은 나왔던 지문들이 계속 나오게 되죠. 여기 이제 판례를 그대로 옮기고 법령을 그대로 옮기다 보니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공령에서 법령상 중개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미채굴 광물 국가 거니까 X, 온천수 X, 금전채권 X, 점유 X. 그래서 전부 다 X니까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해갖고 5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30회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것도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이런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개대상물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 제도가 되는데 공인중개사 제도는 오전 진도와 맞추기 위해서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